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잘키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잘키쇼,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인구보다 낙엽의 수가 많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빗속에서 찬바람 속에서 지는 낙엽이 좀 쓸쓸해 보이기도, 또 운치 있게 다가서기도 하죠. 지는 낙엽처럼 아침 기온도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가량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17, 8도가량의 활동하기 좋은 기온을 보이겠다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뉴스 잘키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 소득 주도 성장 촉구,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추진했다면서 함께 잘 사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면서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해 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며 긍정 평가했는데요. 경제 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세계가 우리 경제 성장에 찬사를 보낸다고도 말했습니다. 뉴스쇼 두 번째입니다. 대법원 양심 종교적 병역 거부 무죄, 이런 주제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어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이처럼 밝혔는데요. 대법관 9명은 무죄, 4명은 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병역 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 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로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병역 의무를 강제하고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무분별한 병역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에서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병역 거부자가 내세운 병역 거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가정 환경,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소영, 조희대, 박상욱, 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 법률을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 나라의 병역 의무가 14년여 만에 어떻게 보면 혁명적으로 뒤바뀌어졌는데요. 그 진실을, 정당성을, 사법적인 논리를 완벽하게 갖추는 게 앞으로의 이 바뀐 제도가 정착되고 혼란도 줄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뉴스체크쇼 세 번째입니다. 신일본 제철 징용 배상금 지불 의사 발표. 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언론에 뜨거운 집중을 받고 있는데 좀 새로운 뉴스죠.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3구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일본 제철의 배상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일본 제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노 히데키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위한 일한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일본 제철의 판결 수용은 2012년 6월 열린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신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9명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판결을 한 직후였는데요. 그에 따르면 당시 주주들이 재판에서 지게 되면 배상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고, 신일본 제철 경영진 측은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어쨌든 법률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양식 있는 일부 사법인, 사법부, 또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같은 우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자세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 해당 일본 신일 제철 이런 경영진에 배상할 생각도 하지 말라 상당히 강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양식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 계기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쇼 네 번째입니다. 야당 일자리 예산 8조 삭감하겠다, 이런 주제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어제 역대 최대인 470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예산결산 특위간사는 세금 주도형 가사 일자리 예산을 기업 주도형 진짜 일자리 예산으로 바꾸겠다. 8조 원을 삭감해서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이죠. 또 기업 연구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남북 과속 예산, 단기 알바 예산을 그려둔 100대 문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지적을 하고 나서는데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일자리 관련 예산 가운데 효과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특히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자금을 현미경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54조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한국당은 2019년도 예산안 중 대폭 삭감 대상인 100대 문제 사업 리스트를 내놨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국회 심의 결과 불복 예산, 일자리 정책 실패 땜질용 분식 일자리 예산, 또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신규 사업으로 둔갑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 국민 세금으로 각종 위원회, 추진단 남발 예산, 또 선 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예산 등입니다. 국정감사는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 편성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이처럼 국가 일자리 예산 8조를 삭감하겠다고 대단히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보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미 경협 과속 말라. 우리 정부 기업을 압박. 미국이 직접 우리 정부 기업에 하나하나 대놓고 압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 대통령 경제 성장의 세계가 찬탄 이렇게 어제 연설에서 얘기를 했는데 야당은 현실 모르는 연설에 통탄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김정은 연내 답방 기대 북미 회담 연계 안해. 다음 교통공사 작년 5,253억 적자에 1,279억 성과급. 우리나라 돈 많은 나라니까요. 다음 일경제계 한일 관계 악화된 한국 지사 폐쇄도 검토. 이어서 전시작전권 전원돼도 주한미군 주둔. 상당히 국방의 미래에 대해서 위험성과 문제성과 안정적인 측면에서의 전환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돌아와도 주한미군은 그대로 주둔시킨다. 아픔 속에서 진통 속에서도 좀 다행스러운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한미군 그러니까 연합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우리 사령관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국 쪽에서 맡는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끝으로 이달 김동연부터 교체할 듯 장하성 후임도 물색. 경제부총리 김동연 교체하고 경제정책실장 장하성 후임도 물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제목의 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병든 짐승이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짐승은 몸에 병이 들면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다. 숲이 내려버리는 바람 소리에 귀를 세우고 체혀로 상처를 핥으며 아픈 시간이 몸을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나도 가만히 있자. 오행으로 된 짧은 쉬면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시인의 내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도종환 시인 병든 짐승이라는 시였는데요. 저도 제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몸이 좀 아프면은 주인 곁으로 잘 다가오지 않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시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나요? 또 짐승들은 몸이 아프면은 혀로 상처를 핥는다 그러는데 제가 키우는 애완견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은 웅크러 이렇게 태도를 보이죠. 그런 대비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시. 시 언덕길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병든 짐승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시인이자 영화 배우 덧붙이자면
교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백학기 씨 얘기입니다. 신은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만 백 교수에게는 이 진실이 비껴간 듯 싶네요. 그는 22살 앳딘 나이에 이미 현대문학을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해서 각광받는 시인이자 중견 기자로서 필명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흉중엔 늘 채워지지 않은 문학과 영화로의 접목이 타오르는 갈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갈증으로 사막을 헤매면서 그는 나이 40에 소위 잘 나가는 공영방송 기자 팀장 역할 그런 직장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영향으로 영화 또 영화인에 대한 매력이 어쩌면 마력처럼 그의 영혼에 그 영혼의 세계에 달라붙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잘나가는 언론사를 뛰쳐나온 그는 허허벌판 같은 충무로에 몸을 던집니다. 풋내나는 신인 배우로서 조금씩 영화 감독으로의 꿈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나이 40이 넘어서 말입니다. 일에 대한 그의 샘솟는 열정, 의지의 덕이었을까요? 그가 출연한 영화를 해도 녹색의자, 야수, 프락치 등을 들 수 있는데 주연 배우로는 은어, 또 탱고 등에서 영화 감독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백 교수는 스포츠 일간 신문에 우리들의 해밍웨이라는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해밍웨이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된 건데 시대와 세기를 초월한 해밍웨이의 작품과 작가 정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매 순간을 격정과 긴장 속에서 스스로의 자신을 부둥켜 안고 부추기며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해밍웨이의 삶이 매 순간 격정, 긴장 속에서 주옥 같은 많은 작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작품 해밍웨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기필코 해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람이 가장 큰 일상의 행복이다라는 백 교수의 말이 따뜻하게 그리고 엄숙히 다가오네요. 백학기 교수는 현재 무주 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또 대학에서는 문예창작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잘 압니다만 아주 옷을 멋지게 센스 있게 잘 입고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활화산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은 영화 감독으로 또 시인으로 교수로서 멋진 삶을 사는 백학기 감독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5060 맞춤형 재취업 훈련 받아보세요. 이런 주제입니다. 기술 중심의 실무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특수대학 폴리텍대 아시죠? 이 폴리텍대에서 베이비 부모 과정 45살부터 65세 이하 미취업자 대상 또 여성 재취업 과정 등 중장년과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입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신중년, 그러니까 연금이나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새로운 개념의 중년층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신중년을 위한 특화 과정을 폴리텍대에서 개설했습니다. 이 폴리텍대 재취업 과정의 수업료 식비는 전액 무료인데 매달 80% 이상 출석하면 훈련수당 또 교통비를 받습니다. 기숙사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입생 6,195명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폴리텍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아마 이달 1일인데 지금
이 기사가 잘못된 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생활뉴스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공급 이런 주제입니다.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그러니까 4,500만 원, 신혼부부 6천만 원을 서울시 재원으로 지급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얘기합니다. 지난 2012년 도입 후에 매년 신청자를 받아서 2018년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149호의 월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시는 지난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서 입주 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습니다. 이제 뉴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달 11월이라고 할까요? 1년 12달 똑같은 달이지만은 10월을 아쉽게 보낸 마음들 어떠신지요? 아마 10월이 가면은 가을도 함께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11월 7일이 입동이고 보면은 이제 가을 끝자락이라고 알겠네요. 가을은 생활인의 가장 과감한 계절이다. 이모당 박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가을은 생활인의 가장 과감한 계절이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누리는 한 가을은 이 11월에도 충분히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활기 넘치게 멋지게 누려보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장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